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알아 능력 필기 저자 홍태성입니다. 오늘 컴퓨터 알아 능력 제 첫 시간이죠. 컴퓨터 일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운영체제 사용인데요. 우리 운영체제 사용에서는 반드시 좀 신경 쓰실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윈도우즈 7과 윈도우즈 10의 공통 기능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윈도우 7과 10의 공통 분모 내용을 알고 출제를 해야 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윈도우 7이든 10이든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윈도우즈에 대한 기본 개념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7이든 10이든 그림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시험 문제 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의 공통 개념, 기본 개념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운영체제 개요인데요. 우리가 운영체제 그러면 또 어려워요. 뭐냐면 우리가 OS라고 부릅니다.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 오퍼레이팅은 수술하다 또는 작동, 운영 이런 뜻이 있는 거고요. 시스템이라는 건 체제, 시스템, 장치 뭐 이런 뜻도 있는 거고 조직 여러 뜻이 있죠. 여기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운영체제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의 정의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드웨어적인 자원, 뭐예요? 하드웨어는 인간의 육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자원을, 리소스를 갖다가 운영해주는, 그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고 관리해준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운영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해주고 관리해주고 운영체제. 됐죠? 그래서 텍스트, 하드웨어적인 자원,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고 관리해준다. 그럼 운영체제예요. 됐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종류는 이제 MS-DOS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MS-DOS, 유닉스, 리눅스. 이건 이제 아직도 사용이 되는 거고, OS2 이제는 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의 승승장구입니다. 윈도우즈가 나오면서, 현재 우리 윈도우 7, 그 다음 윈도우 10, 윈도우 8은 중간에 낀 거죠. 그 다음 윈도우 9은 없어요. 아예 발표 없이 8 다음에 9 없이 9 없이 10으로 바로 온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 종류 MS-DOS, 유닉스, 리눅스, OS2, 그다음 윈도우즈 계열들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운영체제의 목적. 운영체제가 왜 있는지 또는 다른 말로 성능평가 요소라고 불러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오늘 달달달 좀 외우실 거예요. 첫 번째, 처리 능력 향상. 처리 능력이라는 건 스루풋이라는 건 뭐냐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처리 능력이 증가될수록 좋은 거죠. 향상. 처리 능력이라는 건 컴퓨터가 얼마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냐 그 정도 개념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위다.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 처리 능력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이 턴어라운드 타임 영어로도 좀 알고 가세요. 응답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단축이라고 표기해드렸죠. 뭐냐면 턴어라운드 타임, 어떤 결과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말장난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응답 시간 증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죠? 응답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턴어라운드 타임. 그 다음에 신뢰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뢰도도 높은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도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 요소, 암기 쏙쏙, 저희 교재에도 암기 쏙쏙 해드렸죠. 신사처럼 응해라. 신사처럼 응해라. 신뢰도, 사용 가능도, 그죠? 신사처럼 응해라. 처는 뭐예요? 처리 능력, 응은요, 응답 시간. 신사처럼 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약자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시험 문제에서는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리 능력 향상 높은 게 좋은 거고요. 응답 시간 단축 짧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응답 시간 증가 이렇게 말장난 치는 거 조심하시고 신뢰도 향상 믿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증대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신사처럼 응해라. 신뢰도 사용 가능도 그 다음에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신사처럼 응해라. 됐죠? 제일 중요한 거 신사처럼 응해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인데 운영체제가 발달하는 과정 이것도 이제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쓰시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 일괄 처리라는 건 뭐냐면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일괄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괄 처리 이렇게 해도 나타내지만 영어로도 시험 문제 내요. BATCH 배치. 그죠?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배치가 일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 처리 또는 배치 영어로 BATCH인데 그냥 한글로 표기해서 배치 처리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좌우단간 제일 먼저 모아서 처리했다. 그 다음에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겨요. 실시간 처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얼타임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스템도 알고 가셔야 돼요. 배치 리얼타임은 영어로도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자, 일괄 처리 다음에 바로바로 처리해요.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바로 처리할 일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을 쪼개서 처리해야 되는 TSS, Time Sharing System, TSS 이렇게도 나타나요. 시, 분, 할, 시간을 쪼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맨 마지막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이 제일 처음이고 맨 마지막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머릿속에 일단 그거 넣어두시고요. 됐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기능 별거 없어요. 초기 작업 환경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뭐 우리 자세히 배우겠지만 롬, 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처리기, 주변 장치를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또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 당연히 있는 거고 아울러 우리 사용자에게 유저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개발은 운영체제 기능이에요. 간단히 좀 알고 가시고 이번에는 이제 운영체제 구성인데 이건 매우 중요해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제처, 그죠?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제처. 그러면 제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감작대, 감이 작잖아요. 감작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감은 감시 프로그램, 작업, 감작의 작은 작업 관리, 대는 데이터 관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이 있어요. 제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시라는 의미는 제어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어 아니겠습니까? 관리. 그럼 시험 문제에 감작대를 순간 잊으셨어요. 그러면 감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어,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어, 작업관리, 데이터 관리, 제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됐죠?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를 묻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감작대 됐죠? 제어 프로그램 종류 감작대. 그럼 감시 프로그램은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감독하는 거예요. 뭘 감독해요? 시스템 전체의 동작 상태를 감독하는 거죠. 아울러 제어 프로그램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감시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작업 관리는 말 그대로 작업을 관리해 주는 거고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 관리예요. 됐죠?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처리 프로그램 언서 언어번역 서비스 그 다음에 문제 처리에서 문제를 빼고 처리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 또는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도 표기해요. 그래서 언서처 언어번역 서비스 처리 프로그램 그 종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섞어놓고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요. 이해하셨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이건 자세히 배웁니다. 오늘은 들어두기만 하세요.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문제 처리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뜻하는 겁니다. 됐죠? 문제 처리 프로그램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감작대,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 언서처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됐죠? 섞어놓고 다음 중 아닌 걸 골라라 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고요. 자 이제 나왔네요. 윈도우즈의 기초. 윈도우즈라는 거는 우리 운영체제의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운영체제에서 한 종류 우리 시험 기준 윈도우즈 7, 10 그죠? 그래서 저희 교재는 이제 윈도우 10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공통기능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 7이든 10이든 윈도우즈의 특징 GUI라는 게 있죠. GUI 뭐예요? G는요 그래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픽이라는 건 그림이고 유저라는 건 사용자고 인터페이스는 중간 다리 역할이에요. 그냥 결론적으로 컴퓨터하고 사용자하고의 명령 뭐 한다는 얘기예요? 명령할 때 뭘로 한다? 그림으로 한다. 그림으로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마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 그죠? 그래서 GUI라는 건 뭐냐면 윈도우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컴퓨터와 유저 간의 인터페이스를 그래픽으로 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인데 말이 좀 어렵죠. 선점이라는 건요. 먼저 차지한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선점. 먼저 차지한다. 그래서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일을 갖다. 태스크는 일이에요. 태스킹. 멀티는 여러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뭐냐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CPU가 뭡니까? 우리 이제 Central Processing Unit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Central Processing Unit 그러면 중앙처리 장치예요. 우리가 CPU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중앙처리 장치라고 굳이 번역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CPU인데 윈도우즈가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래서 CPU를 미리 선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CPU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윈도우즈가 야, 네가 뭔데 그거 혼자 쓰려고 그래? 안 돼! 하고 그렇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줄어들어요? 컴퓨터가 다운되는 현상, 멈추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윈도우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 결론적으로 뭐예요? 7을 쓰든 10을 쓰든 물론 이제 10이 더 안정적이겠지만 다운이 잘 안 돼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됐죠? 항상 버전이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응용 소프트웨어의 CPU 선점이 통제되어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 포인트를 바로 찍어준 거죠.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작업 관리자, 작업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작업 관리자 들어가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는 작업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현재 실행되고 있는, 처리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됐죠? 자, GUI 선점형 멀티태스킹 프리임티브, PRE가 들어가면 뭐뭐 앞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PMP 또는 플러그 앤 플레이 뭐예요? 꽂자마자 자동적으로 설치가 된다. 그래서 굳이 번역하자면 자동 감지 설치 기능이라고 불러요. 됐죠? 가겠습니다. 자동 감지 설치 기능으로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한다.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드라이브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드라이브라는 건 뭐예요? 어떤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동 프로그램, 그걸 드라이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주변 장치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PMP, 플러그 앤 플레이, 얘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7, 10, 뭐 버전 상관없이 아무튼 윈도우즈의 특징이죠. PMP, 플러그 앤 플레이. 그 다음에 스왓인데 여기서 왓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뜨겁다. 그렇죠. 전기가 연결되어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스왑 기능. 그래서 PMP, 스왑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비트 지원이 돼요. 64비트 지원이 됩니다. 당연히 32비트도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럼 32비트하고 이제 비트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배워요.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인데 32비트하고 64비트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32차선하고 64차선이 있어요. 어느 차선이 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겠습니까? 빠르겠습니까? 64차선이죠. 마찬가지예요. 32비트, 64비트. 64비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64비트도 지원이 된다. 맞다 틀리다 장난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32비트 프로세서는 X86, 286, 386, 486 이 개념에 앞에 X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64비트 프로세서는 X64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맞다 틀리다 좀 조심하시고요. 64비트 X64 금방 이해가 가는데 X86 그러면 또 오해하시기 쉬워요. 86비트요? 아니고요. 32비트 프로세서를 X86, 64비트 프로세서는 X64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32비트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최대 메모리가 4기가예요. 하지만 64비트 같은 경우는 최대 192GB까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32비트를 써야 될지 64비트를 써야 될지 결정이 되는 거죠. 물론 업무의 효율적인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32비트는 최대 메모리 4기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64비트는요 192.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64비트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32비트 버전에서는 호환되지 않는다. 말장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NTFS 지원인데 이거는 뭐 유명하죠. 일단은 긴 파일 이름 최대 255자의 긴 파일 이름 지원해주고 또 공백 사용도 가능하다. 이게 뭐 대단할 게 없지만 MS-DOS를 하셨던 분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255자 엄두도 못 냈고 공백 엄두도 못 냈어요. 하지만 NTFS가 지원됨으로 해서 긴 파일 이름 그 다음에 공백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NTFS 이번에는 이제 점프 목록이라는 건데 점프 목록 별거 없어요.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자료들, 그러니까 파일이죠. 그래서 굳이 뭐 분류를 한다면 문서, 사진, 웹사이트 이런 것들 얘들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요. 어디에서요? 작업 표시줄에 우리 작업 표시줄 태스크바 아래쪽이요. 세븐이든 테리든 아래쪽. 물론 상하 좌우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도 조심하시고, 작업 표시줄에 있는 프로그램 단추, 시작 메뉴 프로그램의 바로가기 메뉴에 최근에 사용한 항목이 표시가 돼요. 그걸 점프 목록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됐죠?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로피크인데 PEEK 무슨 뜻이에요? 엿보다, 몰래 훔쳐보다, 피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업 표시줄 맨 오른쪽 끝에 가면 세븐이든 텐이든 바탕화면 보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살짝 올려놓게 되면 바탕화면이 일시적으로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엿보는 거죠. 뒤에 뭐가 있나 라고 이렇게 피크하는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에어로피크입니다. 작업 표시줄 맨 아래에 있는 작업 표시줄 일반적으로 오른쪽 맨 끝에 가면 바탕화면 보기 단추가 있거든요.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게 되면 바탕화면이 일시적으로 보여요. 나타납니다. 에어로피크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쉼표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켰죠. 이번엔 클릭해요. 그 바탕화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모든 창이 최소화되고 바탕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물론 다시 클릭하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는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쉼표였죠. 클릭하는 개념은 윈도우 키 누르고 D입니다. 맞다 틀리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어로피크 윈도우 키 플러스 쉼표 윈도우 키 플러스 D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피크 바탕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에어로 스냅이라는 건데, 스냅이라는 의미는 딱 부러뜨리다, 부러지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움직인다 정도로 알고 가시는 게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에어로 스냅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윈도우 창을 갖다가 화면 가장자리를 움직이게 되면 창의 크기가 조절이 돼요. 창이 움직입니다. 스냅.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방향키를 눌러주는 개념이에요. 에어로 스냅 됐죠? 스냅 움직인다 화면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로 쉐이크가 무슨 뜻이에요? 흔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 제목 표시줄을 클릭한 상태에서 흔들어줘요. 그러면 그 창만 제외하고 나머지 창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흔들면 원래대로 나타나요. 재밌죠? 에어로 쉐이크. 이거는 윈도우 키 누르고 홈 키를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에어로 피크, 에어로 스냅, 에어로 쉐이크, 홈. 윈도우 키 누르고 홈 누른다는 거 조심하시고. 됐죠? 이번에는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무슨 뜻이 있어요? 도서관이라는 뜻이 있죠. 우리 이제 윈도우 뒷부분에 가셔가지고 자세히 배우실 건데,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여러 개의 폴더에 분산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진이죠, 사진.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분산되어 저장이 되어 있으면 도서관처럼, 우리 도서관에 가면은 여러 장르의 책을 갖다가, 그죠? 종류별로 쫙 이렇게 정리해놔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철학, 종교, 뭐,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파일들을 갖다가 하나의 폴더처럼 구성하고 접근한다, 검색한다, 액세스한다. 그죠?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예요.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장치 스테이지, 이게 뭐냐면 디바이스는 이제 장치고, 스테이지는 무슨 뜻이에요? 무대 아니겠습니까? 장치 무대예요. 장치 무대. 이것도 이제 윈도우즈 7, 10 특징인데 뭐냐면, 디바이스 그러면은 우리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 윈도우즈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폰 당연히, 또 mp3 플레이어, 뭐 디지털 카메라, 이거 컴퓨터하고 다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치들을 모아놓은 무대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개념이 디바이스 스테이지입니다. 별거 없어요. 어디 가면 확인 가능하냐면요,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에 들어가시면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 뭐 프린터, 스마트폰 연결되어 있는 조건에서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이 한 화면에, 한 무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디바이스 스테이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윈도우즈의 특징,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글 윈도우즈의 시작과 종료예요. 시작과 종료인데, 제일 처음에 안전 모드로 부팅을 먼저 표기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안전 모드로 부팅은 윈도우 7이든 10이든 공통입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요. 가겠습니다. 안전 모드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안전 모드는 최소 드라이버 서비스 집합을 사용해서 윈도우즈를 부팅한다. 그게 바로 안전 모드다. 안전 모드가 뭔지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최소 드라이버 및 서비스 집합을 사용해서 윈도우즈를 부팅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에 예기치 않은 에러,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라. 아울러 안전 모드는요,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부팅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가 악성 코드 등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라는 거. 안전 모드.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하는 거죠. 그럼 안전 모드로 부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윈도우즈 10 경우는 방법 1은 윈도우즈 10이에요. 시작 버튼, 그 다음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의 시스템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윈도우즈 10인데, 실행이라는 건 뭐냐면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돼요. RUNA 약자 R. 그 상태에서 MS config를 입력합니다. MS config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돼요.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MS config. 그 다음에 이제 방법 3, 윈도우즈 검색 상자에서 시스템 구성이라고 한글로 쳐요. 그 다음에 결과에서 시스템 구성을 클릭하면 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하지만 MS config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시스템 구성이라는 걸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MS config다. 어디에서? 윈도우 키 누르고 R, 실행해서 MS config, 이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됐죠? 그럼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키보드가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윈도우 키를 누르고 R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리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열기란에다가 MS config 보이시죠? 엔터를 눌러도 되고 확인을 눌러도 되고, MS config,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가 열리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오게 되면 시스템 구성은 일반 탭, 그래서 시작 모드 선택, 정상 모드, 진단 모드, 선택 모드.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말장난 쳐요. 시작 모드 종료.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 모드는 모든 장치 드라이버 및 서비스 로드, 그게 정상이고, 진단 모드는 기본 장치 및 서비스만 로드. 그다음에 선택 모드, 시스템 서비스, 시작 항목, 원래 부팅 구성 사용.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세요. 달달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바로 부팅이죠. 바로 여기서 부팅 옵션에서 안전 부팅을 선택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시 시작 버튼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전 모드로 부팅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안전 부팅을 클릭했을 때 최소 설치, 대체 셀, 액티브 디렉토리 복구,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GUI 부팅 없음. GUI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뭐예요?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죠? 컴퓨터와 유저 간의 인터페이스를 그림으로 한다. 마우스가 필수다. 그래서 아이콘이다라는 거. 아이콘은 ICO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그림, GUI. 부팅 로그, 기본 비디오, OS 부팅 정보.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장난친 적이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됐죠?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할 때는 MS config 부팅 탭에 안전 부팅을 선택해 줘라라는 거. 됐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시작을 클릭하게 되면 안전 모드로 부팅이 되는 거죠. 검은색 바탕화면 네 군데 모서리에 안전 모드라고 표시가 되면서 안전 모드로 부팅이 돼요. 같이 알고 가시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안전 모드 부팅은 이제 해제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안전 부팅 클릭해서 해제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멀티 부팅인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럴 때는 멀티 부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개인 유저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설치해 놓고 멀티 부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하지만 컴퓨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죠? 윈도우즈가 반드시 2개 이상이 깔려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멀티 부팅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멀티 부팅이 뭐냐?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거다.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전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파티션에 다른 부분에 새 버전의 윈도우즈를 설치하는 개념이고, 부팅 시 실행할 윈도우즈 버전 선택할 수 있다. 당연한 거겠죠? 이게 안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어판의 시스템에 가게 되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면 고급 탭의 시작과 복구의 설정 단추,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의 시스템을 들어가서, 이 제어판의 시스템을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 이제 바로가기 키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또는 브레이크 눌러도 되는 거죠. 시스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급 시스템 설정 왼쪽에 보이죠?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누른 다음에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가 열렸을 때 고급 탭에 시작 및 복구,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 배울 때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뭐 컴퓨터 이름 탭,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 오늘은 이제 고급 탭입니다. 고급 탭의 시작 및 복구에 가게 되면 설정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설정을 누르게 되면 기본 운영체제, 현재는 이제 윈도우 10만 깔려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10만 나타났지만, 그 다음에 운영체제 목록을 표시할 시간, 그 시간도 설정해 줄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복구 옵션을 표시할 시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됐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소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멀티 부팅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한글 윈도우즈의 종료인데 윈도우즈 종료하는 방법 시작의 전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건 이제 윈도우 10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다시 시작이 있고 시스템 종료가 있고 절전이 있는데 종료하려면요. 시스템 종료죠. 뭐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를 아낀다라는 개념이고 또 시스템 종료되는 거고 다시 시작은요. 말 그대로 다시 시작이에요. 자, 이런 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종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종료하는 방법 Alt 플러스 F4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Alt 암기 쏙쏙 말씀드릴게요. Alt 얼터네이티브 이런 뜻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ALT 알게 뭐야? 알게 뭐야? 그죠? 플러스 F4 F 팍 4 죽을 4 종료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알게 뭐야? F4 팍 죽어라. 그러면 바로 종료입니다. 윈도우즈 종료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아래 그림처럼. 여기서 시스템 종료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고 아울러 여기도 이제 그 원하는 작업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방금 전에 살펴본 거 외에 사용자 전환, 말 그대로 사용자 전환하는 거고 로그아웃은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윈도우 10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app, 앱이라고 불러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로그아웃은 말 그대로 로그아웃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의 바로가기 메뉴. 이게 이제 뭐냐면 시작에서 바로가기 메뉴라는 건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건데 윈도우 10에서는 윈키 누르고 X요. 자, 우리가 윈도우 7과 10의 공통 기능만 머릿속에 넣어두지 마시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윈도우 10이 깔려있는 분들은 10도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윈도우 키 누르고 X를 누르게 되면 시작 단추 바로가기 메뉴가 열립니다. 바로 아래 그림이 있죠? 여기서 종료 또는 로그아웃. 그죠? 바로 이 부분에 가서 시스템 종료를 눌러도 종료가 돼요. 바로가기 키 보세요. 윈도우 키 누르고 X, 그 다음에 U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여기에 U.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바로 종료할 수 있잖아요. 윈도우 키 누르고 X. 자, 윈도우 안 할랜다, 더 이상 안 할랜다, X. U. 됐죠?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좀 재밌는 기능인데 이거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실무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윈도우즈 끝내는 걸 갖다 예약합니다. 뭔 소리예요? 30분 뒤에 컴퓨터를 끄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뭐 30분 후에 꺼야 되는 용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아까 열기란 거기에다가 샷다운 종료시키겠다는 뜻인데 /s/t 1800은 초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샷다운 SHUTDOWN 한 칸 띄고 /s 한 칸 띄고 /t 한 칸 띄고 1800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아울러 슬래시 대신에 대시도 가능합니다. 다시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샷다운 슬래시도 되고 대시도 되고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1800이라는 거는 초거든요. 그러니까 30분 경과 후에 컴퓨터가 종료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거. 그럼 샷다운 명령은 컴퓨터를 종료하는 명령이고 옵션 /s는 종료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t는 한 칸 띄고 xx 초 단위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a는 방금 전에 예약했던 걸 취소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겠죠. 30분 1800초 30분 뒤에 종료하려고 했는데 1시간 더 있다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료해야죠. 바로 이 부분이죠. 샷다운 /a 당연히 대시 a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a는 종료를 중단하겠다. 예약한 걸 갖다가 취소하겠다.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샷다운 명령어도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우스 및 키보드인데 이거 뭐 사용 못 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스피드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거 한 번 누르는 거고 더블 클릭 빠르게 2번 누르는 거죠. 실행할 때. 그 다음에 드래그 끄는 거죠. 드래그 앤 드랍은 끌었다가 놓는 거.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사용법. 키보드 사용법인데
제어판의 키보드에 가게 되면 키의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커서 깜빡임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됐죠? 이번에는 이제 키보드의 주요 키 기능인데 F1에서 F12 이 F가요. 우리가 이제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펑션. 우리 키보드 맨 위에 F1번서부터 12까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하나하나가 기능이 다 있어요. 운영체제에서, 윈도우에서 또는 엑셀에서, 액세스에서 이렇게 다 다르게. 그래서 기능이죠. 펑션. 그래서 기능키라고 불러요. F가 FUNCTION 펑션의 약자입니다. 됐죠? 탭이라는 건 뭐예요?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 Shift, Ctrl, Alt 이거는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조합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캡슐락 대문자죠? 한번 누르면 대문자, 한번 누르면 소문자. 그 다음에 넘락 숫자 키 눌러주게 되면 숫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동키가 되는 거고, 기본은 숫자 키예요. 그 다음 한영키 한번 누르면 한글, 한번 누르면 영어. 인설트 삽입 한번 누르면 삽입, 한번 누르면 수정, 그죠? 기본값은 삽입. 그 다음에 스크롤 락 우리 뭐예요? 스크롤은 이렇게 돌면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이고 LOCK 락은 잠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면의 이동, 그 스크롤을 설정, 해제.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하실 때 이 스크롤 락이 눌러져 있으면요, 시트가 막 잘 안 움직여요. 뭐 마비된 것처럼. 스크롤 락이 눌러져 있어 그렇습니다. 실무에서 이거 실수로 눌러졌을 때 키보드마다 스크롤 락이 눌러지기 쉬운 위치에 있는 키보드가 있거든요. 얘가 눌러져 있으면 엑셀 할 때 잘 안 움직여요. 그럴 때는 아, 스크롤 락이 눌러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캡슐 락서부터 해가지고요, 스크롤 락까지 토글 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토글은 뭐냐면 TOGGLE, 토글, 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뭐, 한 번 누르면 뭐. 그래서 토글 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전에 워드 프로세서라는 시험, 지금도 있지만요. 예전에 이제 1급, 2급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급 개념이 없이 이제 워드 프로세서인데 자동화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는요, 다음 중 토글 키가 아닌 것은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언급을 해요. 물론 커마라 우리도 나올 수도 있는 경우이지만요. 토글, TOGGLE 변하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말 그대로 스크린 화면을 갖다가 프린트 하겠다, 캡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화면 캡처 키, 이건 또 뒤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이제 나왔네요.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는 우리 이제 암기 쏙쏙 가겠습니다. F1 도움말이거든요. 우리가 뭐 도와달라 그럴 때 한 번만 도와줘 그러죠. 도와달라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두 번 도와줘, 세 번 도와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처음 부탁할 때 한 번만 도와줘 그러죠. 한 번, 1번. F1 도움말 됐고요. 됐죠? 암기 쏙쏙. F2 이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에 2요. F2 이름 바꾸기. 아하, 됐네요. F2 이름 바꾸기. F3 인3을 찾아라. 찾는 거 뭐예요? 검색이죠?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하는 거. F3 찾아라. 인3을 찾아라. F4 저거 사주. 주소 표시줄 목록 표시. 저거 사주. 사주팔자의 사주. 뭐 편한 대로 공부하세요. F5 오 새로 와라. 그죠? 새로 고침. F5 오 새로 고침.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R. 여기서 R은 이제 리플레스가 되겠죠? RE, FRESH, 리플레시, 새로 고침. 됐죠? F6 창이나 바탕화면의 화면 요소들을 순환해 줍니다. F6. F10 활성 앱의 어플리케이션의 메뉴 모음 활성화. 메뉴가 나와요. F10.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키 1부터 10번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C, COPY, 카피의 약자죠. 복사. 선택한 항목 복사. 그런데 오른쪽에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 표기해 드렸거든요.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 처음 보시죠? 컨트롤 플러스 C, 카피의 같은 효과입니다. 컨트롤 C도 외우기 힘든데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 이건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컨트롤 인설트는 컨트롤 C와 같은 기능이다 했을 때 맞아 같은 기능이야.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컨트롤 C 말고 컨트롤 인설트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Shift 플러스 인설트 붙여넣기 같은 기능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인설트처럼 컨트롤 V는 Shift 인설트랑 같다. 맞다 틀리다 구분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X, X가 가위 모양 잘라내기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고 그래서 컨트롤 X,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항상 같이 짝꿍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A는 여기서 all, ALL 모든 항목 선택 요거는 잘 알아두시면 실무에서 사용 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선택한 항목을 삭제, 딜리트, 그죠? 휴지통으로 이동한다. 딜리트의 약자 D, 컨트롤 D 알아두시고요. 이런 건 맞다 틀리다로 출제될 확률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F4 활성 문서 닫기 Alt F4가 아니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키는 잘 알아두게 되면 어떤 조음이 좋으냐면요. 윈도우즈 버전이 바뀌었을 때 윈도우즈 버전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버전이 높은 것에서 나온 거는 아래 버전에서는 실행이 안 되겠지만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상식이니까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스크린 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면 전체 내용을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거. 화면 전체 내용을 클립보드 CLIP 클립 보드는요. BOARD 클립보드는 임시 저장 장소. 굳이 번역하자면 종이 끼우개 판이에요. 우리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한 장, 두 장 끼울 수 있는 판 있죠. 그걸 클립보드라 그래요.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은 전체 내용 화면을 갖다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Alt 플러스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Alt의 A가 액티브라고 생각하세요. 액티브의 A, Alt의 A 활성 창만 클립보드로 복사합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스크린샷 자동 저장이요. 시험에서 장난칠 것 같다라는 그죠? 프린트 스크린, Alt 프린트 스크린,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근데 윈도우 10과 7의 기본 개념을 내려면 프린트 스크린하고 Alt 프린트 스크린 활성창까지만 그죠? 그 다음에 ESC는 escape, 탈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키보드 중에서 가장 외로운 키보드 아닙니까? 그죠? 키보드 중 가장 왼쪽 메뉴에 혼자 있는 현재 작업을 중단하거나 나가게 할 때, 명령을 취소할 때 ESC. 엑셀에서는 입력한 데이터를 갖다 취소할 때 ESC. 됐죠? Alt F4 아까도 나왔었죠? 짧게 뭐야? F 팍 4 죽어라. 그래서 항목을 닫거나 앱을 종료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ESC 작업 관리자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이 돼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키보드 왼쪽 라인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 끝내기로 작업 종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컴퓨터가 멈췄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작업 관리자를 들어가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최근에 어떤 작업을 한 게 했을 때 멈췄다. 그럼 그 프로세서 작업을 갖다가 종료해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 이게 예전에 이제 정말 작업 관리자 들어갈 때 썼던 키인데 조금 바뀐 거죠.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잠금, 사용자 전환, 로그아웃, 암호 변경 작업관리자 이렇게 떠요. 그랬을 때 작업관리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작업관리자를 클릭하면 되는 거죠.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얘 중요하죠. 컨트롤 Z, 컨트롤 Y는요. 알고 계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컨트롤 Z는 내가 한 작업을 취소하는 거예요. 컨트롤 Z. 컨트롤 Y는 그 취소한 걸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컨트롤 Z, 실행 취소. 컨트롤 Z만 좀 알아두세요. 내가 방금 전에 한 작업을 취소하고 싶을 때 컨트롤 Z. 그 다음에 컨트롤 R 아까 했었죠? F5 새로 고침.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F1 리본 메뉴 최소화. 이거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엑셀하고 그죠?
리본 메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액세스에서 컨트롤 플러스 F1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SC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시작 화면 열기.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 키를 그냥 한번 누르는 거하고 컨트롤 플러스 ESC를 누르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윈도우 키 눌러도 시작하면 열기 되고, 또 컨트롤 플러스 ESC인데 컨트롤 플러스 ESC 뭐하러 만들었느냐? 윈도우 키 나오기 전에, 얘 나오기 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ESC, C하고 E, 시작.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탭. 얘는 이제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열려있는 모든 앱 사이를 전환한다. 그래서 화살표 키를 이용하는 경우에 조심하시고, 컨트롤 플러스 휠 단추, 마우스의 가운데 이렇게 돌리는 거 휠 단추라고 그러죠. 컨트롤 누르고 휠 단추 드래그 하면 아이콘 크기가 변경이 돼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바탕화면에서, 그죠? 윈도우 처음 부팅됐을 때 그 바탕화면에서 컨트롤 플러스 휠 단추 누르게 되면, 그 누른 게 아니고 위아래로 드래그 하게 되면 아이콘 크기가 변경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됐죠? 모르셨던 분들은요. 그 다음에 Alt 누른 다음에 P, 그 다음에 Alt 플러스 Shift 플러스 P, Alt 플러스 P 누르면은 파일 탐색기. 우리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파일 탐색기라고 부르고요. 윈도우 7에서는 윈도우 탐색기라고 불러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탐색기라고 표현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무튼 윈도우 탐색기든 파일 탐색기든 탐색기든 탐색기입니다. 됐죠? 이거 뭐 욕하는 것 같아요. Alt 플러스 P, 윈도우 탐색기, 파일 탐색기, 탐색기에서 미리 보기 창 표시 또는 숨기기예요. 미리 보기 창. 그 다음에 Shift하고 같이 눌러주게 되면 윈도우 10에서는 세부 정보 창이라는 게 있어요. 세부 정보 창 표시 및 숨기기예요.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Alt 탭, 열려있는 앱 간 전환. Alt ESC, 열린 순서대로 항목 순환.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Alt 엔터, 속성 표시. 이건 좀 신경 쓰셔야 되고. Alt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창 조절 메뉴 표시. 이것도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 누르고 밑줄이 그어진 문자, 해당 문자에 대한 명령 수행. 그 정도 개념. 이번에는 Shift 플러스 F10.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 표시. Shift 플러스 F10.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딜리트. 이건 뭐 너무너무나 유명한 거죠. 우리 휴지통에 가서 배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삭제한다. Shift 플러스 딜리트. 됐죠? 그 다음 윈도우 키 시작하면 열기, 컨트롤 플러스 ES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윈도우 10에서만 가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언급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공통 기능이기 때문에. 윈도우 키 누르고 A를 누르게 되면 알림 센터 열기라는 게 돼요. 윈도우 10에서는. 그 다음에 B를 누르게 되면 알림 영역의 포커스 설정, 숨긴 아이콘 표시. 됐죠? 그 다음에 D를 누르게 되면 이건 이제 그 바탕화면 표시 및 숨기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Alt 플러스 D 누르게 되면 윈도우 10만 가능해요. 바탕화면에 날짜 및 시간 표시하거나 또는 숨기기 하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우리 칠판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얘죠? 윈키 누르고 E, 파일 탐색기 열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파일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 결론적으로 탐색기.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F, 피드백 허브 열기. 윈도우 10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윈키 누르고 I, 설정 열기. 윈도우 10에서는 제어판이 우리 7에서도 그렇고 10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어판이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에서는 설정이라 그래가지고 자주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설정으로 빼놨어요. 그게 바로 윈키 누르고 I입니다.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L, LOCK, 락, PC 잠금 또는 계정 전환. 이건 7도 마찬가지니까 좀 신경 쓰시고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윈키 누르고 M, 모든 창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M은 최소화된 창 복원이고. 그 다음 P, 프레젠테이션 표시 모드. R, 요건 좀 신경 쓰세요. 실행 대화 상자 열기. 여기서 R이라는 건 RUN, run, 뛰다. 컴퓨터에서는 실행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U,
접근성 센터 열기, 이것도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윙키 누르고 V, 알림 메시지 순환,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이 부분도 아까 했었죠. 바탕화면에서 임시로 보기, 그죠? 그 다음 윙키 누르고 F1, 도움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F, 그럼 PC 검색이고요.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 우리 나레이터라는 게 더 익숙하시죠? 내레이터보다 내레이터 열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윙키 누르고 PAUSE 퍼즈 또는 브레이크 같은 거죠.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이거는 내 컴퓨터가 어떤 CPU, 속도, 어떤 운영체제 알고 싶을 때, 그죠? 윙키 누르고 퍼즈.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었죠? 윈도우 키 누르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홈도 마찬가지. 바탕화면 창을 제한 모든 창 최소화, 모든 창 복원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윈도우 키 누르고 S 검색 열기예요. 윈도우 10만 해당되니까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T 작업 표시줄의 앱을 어플리케이션을 순환한다. 엔터를 누르면 실행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윈키 누르고 X는 이제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 빠른 링크 메뉴 열기라 그래요. 아까 우리 윈도우 종료할 때 윈도우 키 누르고 X, UU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Shift 플러스 마우스 왼쪽 단추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앱을 새로 실행한다. 그 정도 개념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 돋보기 좀 신경 쓰세요. 돋보기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신경 쓰셔야 되겠죠. 윈도우 키 누르고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돋보기를 이용한 더하기의 개념이니까 확대 개념이고, 마이너스는 축소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돋보기 끝내는 건요, 윈 키 누르고 ESC 빠져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윈도우 10만 적용이 되는 가상 데스크탑인데요. 가상 데스크탑, 만약에 윈도우 10이 기본, 이제 윈도우 7하고 윈도우 7하고 10하고의 기본 개념이 아니고 윈도우 10이 기준 버전이 되면 시험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언급할 내용이 바로 가상 데스크탑이에요. 가겠습니다. 물론 윈도우 7이 안 깔려 있는 분들은 실습을 할 수 없겠지만, 윈도우 10이 깔려 있는 분들은 가상 데스크탑 반드시 실습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일단 윈도우 키 누르고 탭을 누르게 되면 작업 보기 열기가 돼요.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컨트롤이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D를 누르게 되면 이 D는 이제 데스크탑, 버추얼 데스크탑, 모니터 하나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윈도우 10에서의 아주 좋은 특징이에요. 윈키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D 누르면 가상 데스크탑이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방향키는 가상 데스크탑을 3개, 4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 전환하느냐, 그거예요. 별거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윈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D, 윈도우 10 사용자들만요. 시험을 떠나서. 그 다음에 윈도우 키 컨트롤 플러스 F4. F4는 뭐예요? 닫는 개념이잖아요. 사용 중인 가상 데스크탑을 닫아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가상 데스크탑은 윈도우 10에서의 정말 좋은 특징이에요.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윈도우 7과 10의 공통 기능에서는 시험 문제 낼 수 없다. 가상 데스크탑은. 하지만 10을 쓰시는 분들은 좋은 기능이니까 알고 가세요라는 거고. 자, 이번에 이제 메뉴 및 창 사용법 좀 스피드 있게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리본 메뉴 창 사용법인데,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이나 액세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리본 메뉴가 떠요. 바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거하고는 다른 개념들이죠.
바로 이 부분들이죠. 그룹도 있고 이 명령 아이콘들, 그 다음에 그룹, 아래 이제 위치, 네트워크,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일 탭, 컴퓨터 탭, 보기 탭, 관리 탭 이렇게 불러요. 탭, 명령 아이콘들, 그 다음에 그룹,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1번 부분은 뭐냐면 조절 메뉴 단축, 그래서 이거 Alt 플러스 스페이스바 아까 배웠었거든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3번 요 부분에서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엑셀하고 액세스 배울 때, 물론 이제 액세스는 이제 1급만 해당이 되지만 엑셀 배울 때 또 언급이 돼요. 탭, 명령 아이콘, 그 다음에 그룹 됐죠? 방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리본 메뉴 이거 한번 갈까요? 닫기 Alt 플러스 F4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또 리본 메뉴 최소화 컨트롤 플러스 F1 외워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탭, 명령 단축, 그 다음에 그룹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 바로 가기 메뉴 가겠습니다. 바로 가기 메뉴라는 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예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말로 이제 팝업 메뉴, 튀어나온다라 그래서,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F10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됐죠? Shift 플러스 F10 바로 가기 메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기 메뉴는 지금 이렇게 예를 보여드렸듯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대화상자 및 도움말 사용법. 대화상자도 다 달라요. 대화상자도 예를 들어서 열기, 우리 윈키 누르고 R 눌렀을 때 저장 대화상자, 속성, 실행, 옵션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컴퓨터하고 유저하고의 어떤 대화를 위한 상자다 그래서 대화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값을 입력한다거나 그런 거. 그다음에 도움말 및 팁 사용법인데, 우리 F1 바로 이 부분이요. F1이나 윈키 누르고 F1 누른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10에서 시작의 도움말 보기, 또는 시작의 팁도 있어요. 윈도우즈 10에서는. 그래서 윈도우즈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작의 팁, 그다음에 시작의 도움말 보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윈도우 10에서는 이제 검색 상자에 도움말 보기를 입력한 다음에 결과에서 도움말 보기를 클릭하면 돼요.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이번에는 프로그램 시작, 종료,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갖다 앱이라고, app,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의 약자가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에서 앱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10에서는 앱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말장난이니까 그 차이점을 알고 하시면 되는 거고, 앱을 시작하는 방법, 프로그램 시작하는 방법, 시작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찾아서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클릭하면 되는 거죠. 또 검색 상자, 윈도우즈 검색 상자,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배우겠지만, 거기서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그 앱을 갖다 클릭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요. 윈키 누르고 R 실행. 뭐 계속 나왔으니까 여기서 열기란에다가 프로그램 실행 명령을 갖다 입력해 주면 돼요. 또 프로그램 실행 명령 우리 또 배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탐색기, 윈도우 키 누르고 E 기억나시죠? E 파일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 여기서 프로그램의 파일을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료하는 방법, 파일 탭에 닫기 끝내기고, Alt F4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닫기 단추 누르는 거, 뭐 이 정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조심하실 게 컨트롤 플러스 F4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또는 이제 앱의 문서창 중에서 현재 문서창만 종료한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Alt F4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제 종료,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죠? 뭐예요? 작업관리자요.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작업관리자 들어가는 바로가기 키, 단축키 뭐예요? 바로 지금 튀어나와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ESC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ESC. 그러면 작업관리자 열리죠. 여기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죠?
프로세스들이 보여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또는 중재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작업 끝내기를 눌러주게 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다른 말로 앱, 이게 강제로 종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어떤 개념을 아셔야 돼요? 윈도우즈 특징 배울 때 두 번째로 배운 게 뭐예요? 우리 첫 번째로 배운 게 GUI, 두 번째는요. Preemptive Multitasking, 영어로 말씀드렸어요. 번역하면요.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왜? 윈도우즈가 CPU를 선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CPU를 어느 하나가 장악하려고 한다면 뭐예요? 작업 끝내기로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해당 프로세서를 중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형 멀티태스킹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됐네요. 자, 오늘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제1과목 컴퓨터 일반 그 첫 시간 강의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려우신가요? 자, 우리 첫 시간이라 제가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 어렵지 않은 거는 좀 스피드 있게 좀,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